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이강호 세무사입니다. 제 24회 세무포럼 좌장을 맡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근 3년 정도 회원님들을 직접 모시고 이렇게 세무포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 21일 기업 경쟁력 제고와 서민 중상층 세부담 완화,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에 역점을 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포럼에서 2022년 세법 개정안에 대한 분석 및 평가라는 주제로 진행하며 특히 회원님들께서 관심이 높은 6개의 소주제를 가지고 발제 및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재현 세무사님께서 상득세, 과소신고, 가산세 면제 사유와 부정행위, 그리고 세무법인의 성실신고 확인의 범위와 개선, 질문조사 거부권에 대한 과태료의 문제점과 개선에 대해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이에 대한 토론은 정진호 세무사님과 이국범 세무사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발제자께서는 한 30분 정도, 토론은 15분 정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제1주제에 대한 발제를 하시고 그리고 토론을 하고 질의를 받고 그리고 2주제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1주제를 토론해 주실 신재현 세무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재현 세무사님 간략하게 양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전 KBS에 근무를 하셨고 지금 한국세무사의 조제도 연구위원회 기본법규 소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대응세무회계사무소 대표를 역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강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듯이 1주제에 대해서 먼저 발표를 하겠습니다. 1주제는 상정세, 과소신고 가산세 면제 사유와 부정행위에 관한 입법안의 문제와 그리고 면제 규정과 부정행위의 의미, 기능을 검토하고 그리고 결론을 내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자, 보면 일단 재산평가 차익 관련해서 쟁점 개정 법률안을 먼저 보겠습니다. 다음목을 보면 상속세 및 정여세법 제60조 제2항 시가 그리고 제3항 보충적 평가 방법 및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특례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 표준을 결정한 경우에는 가소신고 가산세가 면제되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 규정은 면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입법 예고안은 부정행위로 상속세 및 정여세의 과세 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입법안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정행위 제외 단서를 추가하는 것이 정당한지 입법안이 정당한지를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를 할 때 면제 사유와 부정행위의 기능과 성격을, 법적 성격을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번을 보면 가를 보면 추상적인 정당한 사유와 면제 규정이 굉장히 세법의 가산세와 관련해서 굉장히 불확정 개념입니다. 그러면 고의가시를 불문하고 가산세는 고의가시를 불문하고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렇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산세를 면제합니다. 그렇지만 과세권자 같은 경우에 정당한 사유를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세자 보호를 위해서 재산평가차의 가산세 면제 규정이 특별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작은 결론은 재산평가차익에 대한 가산세 면제는 정당한 사유가 유형화된 특별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와 면제 규정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발제자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부정행위와 부정가산세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하겠습니다. 부정행위가 성립하려면 조세범 처벌법의 7가지 유형으로 현저한 과세권 침해, 적극적 행위라는 객관적인 요건과 고의라는 주관적 요건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추상적인 내용이고 형법 영역하고 중첩된 조세범 처벌법 관련되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 않은 분야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부정가산세의 기능은
행정 제재의 강도가 일반 가산세가 있고 부정 가산세 있고 조세 형벌 요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지는데 일반 가산세, 부정 가산세, 조세 형벌 이 순서로 제재의 강도가 굉장히 커집니다. 예. 근데 부정 가산세의 어떤 장점이라 할까 기능은 조세 형벌을 비형벌화하는 동시에 조세 채권 확보를 용이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가산세는 한 10% 정도 되고 부정 가산세는 40% 되니까 일반 가산세가 좀 강도가 약하죠. 그 강도를 보완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세형벌을 너무 조세형벌을 부과해서 납세자를 징역형이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굉장히 가혹한 처벌이 되죠. 그 부정가산세는 그 중간에서 이런 중간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점은 그렇지만 부정행위라는 개념이 너무 불확정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의적으로 납세자 보호 장치를 우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납세자 보호 장치라는 건 조세형벌 같은 경우에는 법치주의적 안정 장치가 있기 때문에 납세자 적법 절차에 따라 납세자 보호 장치가 굉장히 구비가 돼 있지만 그에 비해서 부정가산세는 그런 납세자 보호 장치가 좀 부족한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가산세가 그 조세형벌을 우회하는 목적으로 쓰일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결국은 검토하고 결론을 하면 이제 정부 부가가세하고 가산세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정세가 정부 부과 방식이라는 것은 면제 규정을 확대하는 주장의 근거는 될 수 있습니다. 재산평가 차익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되죠. 정부 부과 방식이. 그렇지만 이게 정부 부과 방식이라는 이유로 부정행위 삭제를 주장할 수 있는 필요적 근거는 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 어떻게 그 부정행위 조항 단서가 들어가는 것을 바람직한가를 판단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불확정 개념과 가산세를 통해서 불확정 개념 그 자체를 보고 부정행위 단서를 추가해서 면제 규정을 면제 제외를 하는 부분을 문제 있다고 보여지는데, 자, 1번에 보면 명확하고 특별 규정인 면제 규정에 불확정적이고 자의적이고 권한 남용의 여지가 있는 부정행위라는 불확정 규정을 추가하는 것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면제 규정 및 부정가산세는 별도의 기능이 있습니다. 동일 조항에 이게 면제 규정은 납세자를 보호한 규정이고 부정가산세는 굉장히 조세의 질서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그 납세자를 조금 제재하는 목적인데, 이게 두 조항을 같이 넣으면 기능 충돌 체계 정합성이 저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부정가산세가 이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부정행위 면제 제외를 추가하는 것은 이미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추가적으로 선언적 효력만 있는 규정을 만들어내는 것은 특별한 좀 제재의 목적이 있는 게, 이게 납세자를 위하를 통해 납세자를 겁을 주어서 강박을 해서 납세자가 신고할 때 자기 검열을 유도할 수 있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그러니까 조세 징수를 위한 행정 편의적 입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정가산세의 원초적 입법 목적을 잊어버리고 납세자를 강화하는 입법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부정행위 제외를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다음 2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세무법인의 성취신고 확인 범위와 개선의 문제가 있습니다. 쟁점 예규와 문제점을 먼저 보고, 쟁점 예규를 보면 그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인 개인세무사가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아닌 세무법인의 현물 출자하여 법인을 전환한 경우 전환 부분과 기존 부분 모두가 성실신고 대상자입니다.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그 세무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개인 세무사하고 같이 법인을 설립했다는 이유로 그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죠. 그 문제점을 보면 성실신고 확인 제도는 법인에 차별적 혜택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별적 혜택을 부여함에 불구하고 예규에서 전환되지 않은
부분도 성실 신고 확인 대상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역차별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역차별 현상을 일어나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어떤 법리에 따라 해결할 건지를 고민했습니다. 그 해결의 법리를 어디에서 끌어왔는가 하면, 자, 다음에 보시면 세무법인의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판정의 문제점과 개선에서 보면 공동사업장의 성실신고 확인 대상의 판정적인 문제점을 법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동업기업하고 그리고 우리가 거의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인 법인 같은 경우 개인 유사 법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극적 소득, 이자 배당 소득이 굉장히 부동산 임대 소득이 많은 법인이라든지 또 전환 법인으로 개인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3년 정도는 개인 유사 법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사업자의 성실신고 확인 대상 법리를 좀 가져왔습니다. 소득 금액의 계산을 편리를 위한 공동사업 1거주자 간주 규정이 있습니다. 간주 규정이 있고 담세력에 대한 강화된 납세 협력 의무니 성실신고 확인은 상이한 입법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규는 소득금액 계산의 편의를 위한 공동사업 1거주자의 간주 규정을 성실신고 확인 대상 판정에 그대로 적용해요. 이게 서로 다른 입법 목적이 있고 법적 성격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걸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고 굉장히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작용으로 인하여 예규로 인하여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일부 사업장을 다양한 형태의 공동사업장으로 전환해서 성실신고 확인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세금 절세에 도움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 조세 전략적으로 세금 절세로 도움이 세무사가 활용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 보면 세무법인의 성실신고 확인 범위와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조세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법인세 신고 납부는 법인 실체론에 따라 법인 단위로 하고요. 성실신고 확인 의무는 역차별 시정을 위해서 성실신고 확인을 법인 도관론에 따라 담세력 단위로 전환 부분에만 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세 행정의 효율성도 증가하고 그리고 또 조세 형평성도 같이 동시에 제고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보면 그런 논리에 따라 결국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발제자의 생각은 전환 부분만 성실신고하는 게 논리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규 같은 경우에는 공동사업자 1구주자 논리를 그대로 적용해서 굉장히 부작용을 만들고 있습니다. 2주제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변론을 내겠습니다. 3주제가 있습니다. 3주제는 질문조사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의 문제점과 개선입니다. 자, 1번에 기본법 제88조 질문조사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법조문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기본법 제88조,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88조는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의 질문조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그 직무 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게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근데 지금 입법 예고안은 이 과태료를 곱하기 5해서 5배에서 1억 원 이하의 1억 원으로 과태료를 상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문제가 되죠.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세무사가 일할 때 굉장히 우리 세무공무원들께서 이렇게 질문조사권을 행사하면 거기에 대해서 저는 거부한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질문조사의 의의와 과태료 양정이라고 해서 질문조사 요 부분 저는 질문조사 유형 요렇게 분류하는 게 굉장히 질문조사 전체를 이해하는 데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조사는 개별세법입니다. 실제법상이 있잖아요. 각 개별세법상의 질문조사는 실제법의 질문조사는 일반 질문조사하고 일반 세무조사로 나눕니다. 그리고 일반 세무조사는 단순 확인하고 신고 내용 확인 등이 있습니다. 단순 확인은 각 세법의 직무 집행을 위한 것이고 신고 내용 확인과 일반 세무조사는 각 세목의 과세표준 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겁니다. 이렇게 목적에 따라 일반 질문조사인지
일반 세무조사인지 구분합니다. 이 구분의 기준은 일단 사무처리 규정이라든지 국세기본법 세무조사 정의에도 과세표준 세액 결정을 하기 위한 것이 세무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 사무처리 규정에도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이건 개별세법의 실제법상의 질문조사입니다. 근데 단지 있죠. 요걸 좀 최강의로 보면 실제법상의 질문조사가 있고 또 체납처분조사가 있고 심판청구조사가 있고 조세범칙조사가 있습니다. 요 네 가지를 다 포함한 개념이 최강의의 질문조사이지만 현재 저희가 발제하는 것은 실제법상의 질문조사에 국한합니다. 실제법상의 질문조사를 거부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다음에 보면 세무조사와 일반 질문조사의 구분 기준이 있습니다. 판례는 대법원 판례 같은 경우에 추상적인 기준으로 영업의 자유의 침해 정도라든지 질문조사의 수인 여부 그리고 구체적인 5가지 요소로 목적, 대면, 장소, 기간, 행위, 인과관계로 해서 이런 2가지 추상적인 기준과 구체적 5가지 기준을 통해서 세무조사와 일반 질문조사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요게 이제 표는 굉장히 복잡하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타켓을 갖고 있는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극단적인 세무조사는 받아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회사에 있을 때 받아봤지만 그때는 하급 직원이었고요. 근데 세무사로서 제가 질문조사를 받는 거는 신고 내용 확인 등에 관련해 가지고 질문조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발제에서 목표로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이게 신고 내용 확인 등이 질문조사를 우회하는 방법으로 쓰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 목적이 가장 포인트가 있고요. 그랬을 때 신고 내용 확인은 세무조사와 단순 확인의 중간에 있는 영역입니다. 중간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하고 인과관계에서 측면에서는 세무조사가 신고 내용 확인 등은 세무조사하고 유사합니다. 목적이 과세표준세액 결정과 경정을 위한 것은 세무조사와 유사하고 다른 있잖아요. 대면이라든지 장소, 대면, 비대면, 그리고 장소는 현장 확인을 하는지, 현장 확인을 해서 실질 조사를 하는지, 아니면 세무서에서 조사를 하는지, 이런 기간은 또 상당한 기간을 조사를 하는지, 아니면 짧은 기간 동안 질문조사권을 행사하는지, 이런 차이에 따라 세무조사하고 단순 확인을 구분하는데, 대면, 장소, 기간, 행위에 관련해서는 신고 내용 확인이 단순 확인하고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구분 기준하고 질문조사의 유형을 설명했고요. 그다음에 과태료 양정 관련해서는 일반 기준으로 강경 기준이 있고 가중 기준이 있습니다. 고의가 있으면 굉장히 고의하고 즉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가중 기준으로 해서 더욱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고 주의 의무를 해태하거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 좀 강경해 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기준으로 해서는 지금 현재 있잖아요. 보면 현재 안에는 2천만 원인데 개정안에는 1억 원이기 때문에 비례적으로 5배를 다 곱해가지고 변동할 거로 예상됩니다. 결국에는 납세자가 아닌 경우에는 과태료가 50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상향할 예정입니다. 자, 다음 개선은 어떻게 제가 결국에는 과태료 대상을 축소하고 과태료 정액을 제한하는 2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1번 세무조사가 목적인 경우에는 명확하게 세무조사를 하기 전에 세무조사임을 명확하게 통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5가지 일반 영업의 자율 침해 정도 그리고 5가지 요소가 구분 기준이 있다고 하지만 신고 내용 확인 등과 세무조사를 구분하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미리 아예 세무조사임을 사전에 명확하게 통지하고 신고 내용 확인 등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은 5가지, 판례의 5가지 요소와 훈령을 자율적으로 엄격하게 준수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발제에 보면 해명 자료 안내에 관련해서 자료가 있는데 보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훈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판례의 5가지 훈령 이런 부분을 지켜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리고 자 3번에 보면 결국에는 기본법 제88조에 세법의 질문조사는 세무조사와 88조의 질문조사는 세무조사와 일반 질문조사를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8조의 일반
질문 조사를 제외하고 과태료 대상을 세무조사로만 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반 질문 조사는 과태료를 배제한다는 것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정액 제한 같은 경우에 대기업 등은 1억으로 상향을 해도 되지만, 그래서 세무조사권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대기업 등에서 1억을 과태료를 부과해도 된다고 판단하지만, 중소기업과 그 세무대리인 같은 경우에는 질서법상에서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라고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는 조세방해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를 500만 원으로 상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수준으로 그 500만 원 정도로 책정하는 게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하지 않고 준수하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건 입법 예고안을 보면 개정안의 의견은 세무조사에 따른, 여기에 보면 세법의 질문조사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 질문조사를 제외하기 위해서 세무조사만 국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 1억 원으로 상향하더라도 대통령에 의한 소기업이라든지 영세한 납세 의무자와 그 세무대리 납세 의무자가 아닌 자에 대한 500만 원 정도로 그 과태료를 책정하는 게 형평성도 있고 그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그 발표를 마쳤습니다.